안녕하세요. IT 전문 방송 토크IT의 세미나 읽어준 남자 고우성 PD입니다. 코로나로 갑자기 확산된 재택근무로 주로 사내에서 사용된 VDI가 외부 업무 툴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관리와 사용의 편의성으로 인해서 세 가지 유형의 클라우드 기반 VDI가 사용되고 있는데 언제 무엇을 쓰는 게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DI가 보면 이제 그 버추얼 데스크탑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거 뭐 VM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VM만 있어가지고 여기다 뭐 리모트 세션만 있으면 VDI 쉽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보면 VDI 보면 항상 VM 위에 관리 파트가 있더라고요. 그 관리 파트가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왜 있는 거예요? 그게? VDI를 좀 말씀을 드리려면요. 네. 하드웨어,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이 세 가지 좀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 VM, 윈도우, 뭐 10이죠. 그리고 그걸 관리하기 위한 브로커링이라고 해요. 뭐 로그온 서버, 브로커링 서버,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라이센스라든지 등등등 관리를 하기 위한 관리 서버들이 있는데 그걸 관리 서버 팜이라고 부릅니다. 네. VDI 하면은 원격에서 뭔가 나의 가상 데스크탑을 쓸 수 있어. 그것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아시거든요. 근데 이아스 방식이라든지 CTX 클라우드 VDI라든지 다스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구분이 모호해요. 그리고 그거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CTX 클라우드 VDI라는 게 있는 거죠. 그죠? 예. 아까 관리 파트, VM 예, 파트 예. 말고 관리 파트만 SaaS로 서비스하는 거죠. 예, 클라우드로. 맞습니다. 예, 네네. 예. 김 사장께서 예. 그 법무의 세종이 비포 앤 애프터로 비교하면 예, 딱 예.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 전에 어땠는데 이렇게 변했다. 구성도로 같이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보시면은 비포 보면은 뭐 되게 이 보시면 사용자 VM 단들이 있고요. 네. 사용자 VM,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윈도우즈 10이 있고 그걸 관리하기 위한 VDI 서비스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로그인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 보면 딜리버리 컨트롤러, 스토어 프론트 뭐 저도 잘 못 외우는 그런 단어들이 가득한 관리 서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VM 파트, 가상 파트, 관리 파트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 항상. 맞습니다. 네네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보셔도 관리 아, 서버, 그렇네. VM 호스트 오케이. 이렇게 보통 부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고객이 로그온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판단하셔서 이제 고도화 사업을 하실 때 요 VM 파트들이 있잖아요. 네. 요 VM 파트들은 HCI로 가셨고요. 그리고 관리 서버는 아예 그냥 시트릭스 클라우드라고 해서 여기 있었던 관리 서버들 있잖아요. 네네. 요거를 요즘에 말로 서브스크립션 방식으로 올려서 뭐 1년 단위나 3년 단위의 계약을 맺으셔가지고 관리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뒤에 발표하시는 그 김윤영 과장님이 네네네. 저랑 오래됐어요. 그분이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하셨는지 그리고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릴 텐데 그 전에 제가 어제 전화했어요. 뭐가 진짜 좋아? 고객한테 뭐 어필할 수 좋은 있어? 자세. 좋아요. 좋아. 이거 뭐 MC로서 아주 좋은 자세. 좋아. 내가 물어봤더니 우선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그걸 패치를 했어야 됐대요. 그러면은 보통 밤에 잠 못 자고 고객 담당자하고 자기하고 혹은 둘 셋이 모여갖고 예전 같으면 요거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그 관리 노력을 파트를. 했어야 됐거든요. 네. 근데 그냥 어느 날 모르게 이게 패치가 되어 있더랍니다. 쌌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관리자한테 관리 부담을 좀 많이 줄여주고 뭐 로그인 속도라든지 아니면 VM 속도라든지 이런 네네네. 것들이 답보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처음에는 좀 긴가민가 하면서 시작했다가 네네. 굉장히 네. 좋아하는 네. 서비스가 됐습니다. 아니 인터뷰 영상도 보니까 네. 그게 솔직히 나오더라고요. 자기들 처음에 회의도 의심도 들고 막 그랬다. 하면서 네. 변했다고 자기가. 네. 엔지니어 분들이 원래 성향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저도 아니, 사실 김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저도 고객사 가면은 네. 남들 다 고생해서 이제 쓰러지고 며칠 밤 못 자고 입원하고 이제 그래서 안정화돼야 그때 고객사 가서 소개를 합니다. 네. 프리세일즈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 법무부의 세종의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신 그 CTX 파트너죠. CTX 파트너는 프로티에네스의 김윤영 과장님의 한번 간증 인터뷰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서 시트릭스 클라우드로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히면서
기존에 있었던 로그온 속도 문제, 접속 문제, 그리고 VM 성능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인프라 환경이 기존과 다른 HCI로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고객에겐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서버 방식인 서버 플러스 스토리지 방식으로 제안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HCI 방식으로 제안을 하는 두 가지 형태의 인프라를 제안하였습니다. 고객사에서도 이미 HCI에 대한 확장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고, 최종적으로 시트릭스 클라우드와 HCI라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인프라로 구성을 하자고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을 통해서 저희가 기대했던 효과는 시트릭스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관리 서버의 버전, 그리고 패치 관리 등의 자동화, 그리고 서버의 안정성 등이 시트릭스 클라우드 쪽에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기대치를 가졌고요. HCI 도입을 통해서는 VM의 빠른 성능을 통해서 기존에 문제가 되고 있던 성능 저하에 대한 문제점을 제거하고 더 빠르게 VM을 생성하고 안정성과 운영 서버의 통합을 동시에 관리까지 간소화할 수 있다는 향후 여러 가지 부분까지 관리에 대해서도 편의성을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면서 생각 이상으로 성능이 보장이 되고 잘 작동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난 다음부터는 의심보다는 더 좋은 성능이 나오려면 어떻게 설정을 하는 게 좋을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없는지 자연스럽게 고민을 더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시트릭스 클라우드를 도입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도 계속 일어나면서 충분한 이점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게, 선생님, 여기 이제 보면 기존에 이제 세종에서 기존에 그 자기네 이제 온프리미스 환경을 이제 HCI, 누타닉스 HCI를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예, HCI 누타닉스 바꿨잖아요. HCI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아까 저 관리 파트도 중요하지만 이 VM 파트가 받쳐주지 못해도 버벅거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런 이제 VDI 도입하면서 기존 온프리미스 환경을 HCI로 넘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요즘에 RFP 이제 나오는 거 보면 반은 HCI를 고려한 아니면 HCI화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VDI 코로나 터지면서 이게 VDI 환경이 도입되니까 그래서 HCI가 도입되는 사례도 많겠네요. 우선은 HCI 쓰면 우리가 VDI 구성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센서 스토리지, 나스 스토리지, 그걸 위한 스위치, 네트워크 스위치, 그걸 또 서버에 연결해야 되고, 서버와 스토리지 이런 연결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지금도 너무 좋지만 그래도 어떤 HCI화 되는 걸 굉장히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좀 라떼 얘기 좀 드리면, 네네네. 제가 예전에 아니 근데 라떼 생각하는데 연식이 연식 별로 안 돼 보이는데 왜 자꾸 라떼야? 저 보기보다 나이가 그래요? 20살. 오케이. 근데 그 뭐 라떼까지는 아니고 VDI 초기에 시작을 할 때 고객사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한 3기가 카피하는데 30분이 걸리는 거예요. 센 스토리지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벤더들이 모여서 지방이었는데 매일같이 호텔에 묵으면서 집에 왔다 갔다 하고 제가 한 3개월을 거기에 매달렸어요. 다들 왜 자기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되면 이제 최종 이제 VDI 업체한테 오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돼. 근데 어떻게 하다가 관리자하고 같이 서버실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들어갔는데 우리 쪽 서버인데 뒤에 보니까 뭐 빨간불이 깜빡깜빡거려요. 이게 뭐야 했는데 이렇게 줄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하니까 스토리지하고 서버하고 이 사이에 있는 스위치하고 연결된 아이더라고요. 네네네. 이거 왜 깜빡여요? 이게 이 광 케이블이 깨진 거였어요. 네네. 완전히 깨진 모르겠는데 불량 정도였던 거죠. 오케이. 그거 선 하나 딱 바꾸자마자 그냥 성능이 막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3개월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방을 오가며 저는 막 이 올라오는 기차에서 거의 눈물이 날 뻔했거든요.
내가 부족한가 봐, 내가 문제인가 봐. 네, 근데 네, 이제 네. 어떤 HCI로 가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없고 사실 문제가 있어도 아.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그분들한테 미루면 되니까. 네, 네, 예, 네. 예. 굉장히 뭐 성능적인 거나 뭐 여러 가지로 대세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확실히 배웠네요. 저는 이제 이게 그냥 VDI에서는 이제 관리 파트도 중요하고 이제 VM 파트도 중요하다. 인프라. 예, 예, 예. 오케이. 김사님, KT하고 CTX 함께 다스랑 데스크탑에서 서비스를 했는데 요거는 뭐 어떤 서비스고 제가 궁금한 게 아니 KT의 롤은 뭐지? 뭐 그냥 이미 CTX 다 솔루션 다 있고 서비스를 아까 CTX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는데 왜 KT랑 또 이런 다스 같은 서비스를 왜 하는지 CTX 혼자서 다 할 수도 있는데 있을 것 같은데 아마 MS 에즈랑 한다든지 네 어떤 MS랑도 다스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KT하고의 다스 서비스가 밸류블, 좀 영어 써서 그런데 밸류블한 거는 KT는 뭐가 됐건 국내에서 가장 큰 데이터 센터를 이 전국에 네. 그리고 해외에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VDI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KT하고 SI 업무나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또 고객한테 배운다는 얘기 하잖아요. 굉장히 좀 많이 배워왔고요. 그런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분들이 국내 환경에 맞는 진짜 다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스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네. 사실은 서버 뭐 1, 2, 3은 무슨 회사 거, 2, 3, 4는 무슨 회사 거 해가지고 거의 닭장식으로 요 닭장은 누구 거, 이 닭장은 누구 거 이런 식인데 거기는 이게 그 테넌트가 유식한 말로 멀티 테너시. 네. 아, 그거 몰랐어? 비가 내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 멀티 테넌시, 어. 즉 여러 대 서버에 이 회사의 VDI 혹은 이 회사의 VDI가 혼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음으로써의 장점은요. 특정 서버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서버 대여 비용이나 이런 게 너무 비쌉니다. 근데 멀티 테넌시는 그러한 것에서 우선 좀 자유로울 수가 있다. 그렇죠. 그게 글로벌 업체들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글로벌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방식을 KT가 지금 서비스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 KT 이번 이제 담당자의 그 인터뷰를 쭉 보면서 느낀 게, 제 생각보다 굉장히 이게 VDI 요 자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변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KT가 굉장히 많이 고민했구나.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한번 KT의 다스 서비스 한번 얼마나 디테일한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기업 다스는 일정 수량의 동시 접속 VM을 베이스라인 수량으로 이용하다가 필요할 때 즉시 VM을 증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다스는 두 가지 VM 배포 방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데디케이티드 VDI 방식은 사용자별로 1대1 개인화된 작업 공간이 필요할 때 적합하겠고요. 풀드 VDI는 다수 사용자의 세션이 데스크탑 자원을 공유하고 접속 시마다 초기화된 운영 체계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다 조직의 공통 업무의 수행에 적합한 환경일 것입니다. 고객은 본인들의 업무 유형을 고려하여 VM 배포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 다스 서비스는 기업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업무 환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업 다스에 적용된 VDI 솔루션이 시트릭스 젠 데스크탑이기 때문에 윈도우즈, 맥OS, 그룹OS, 팀엑스OS 등 다양한 접속 클라이언트의 OS에서 접속이 가능하며, 또한 다양한 네트워크 기반의 다스 접속 환경을 제공합니다. 외부 인터넷 구간에서는 HTTPS, SSL VPN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전용 회선 등의 폐쇄망 구간에서 보다 시큐어하게 접속하는 환경도 지원합니다. 세 번째, 보안성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사마다 업무 수행을 위해 외부 인터넷 접속 필요 유무가 다를 것입니다. 어떤 고객사는 보안을 고려하여 외부 인터넷망은 로컬 PC로 접속하고 VDI를 통해선 오직 내부망만 접속할 수 있고요. 어떤 고객사는 업무 수행을 위해 제한된 인터넷 접속이 필요할 것입니다. KT 다스는 서비스팜 상단의 보안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 세 가지 유형을 제공하고 있는데, 대부분 유형 1과 2를 선택하고 계십니다. 이에 외부 인터넷이 오픈된 유형 2와 3의 경우
고객이 운영 중인 데스크탑 자원을 외부 침해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365일 보안 관제를 부가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IaaS 기반 VDI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볼 거지만 좀 짧고 진하게 네. IaaS 기반 VDI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성.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PPT 없이 그냥 말해줘. 네. 쉽게. 그 이 사용자용 VDI, 네. VM 그리고 관리를 위한 관리 서버를 온프라미스에 구성하던 걸 그냥 클라우드 위에 그대로 옮긴 거다라고 알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저나 AWS 이런 거 쓰는 예, 예, 거. 맞습니다. 네네네. 이 시청자분들이 들으면서 이럴 것 같아. 이거 우리 회사는 이 중에서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 네, 선택의 고민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좀 애정남처럼 이 네. 세 가지는 요런 거는 요런 회사가 좋다. 혹은 애정남처럼 딱 구분해 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해외나 국내나 이게 좀 고민인데 특히 국내는 더 고민인 게 국내는 뭐 키사라든지 아니면 국정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금감원이라든지 이런 요건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맞출 것이 맞춰야 되는 곳들도 있고 아닌 곳들도 있고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이 들어가야 되는 곳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아까 관리 파트 부분에서 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스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다스 관리형 VDI 그리고 이아스다. 그러면은 내가 풀로 다 그냥 커스터마이징하고 예전처럼 하고 싶다. 그럼 이아스 방식으로 VDI 구축하시면 되고요. 네네. 사용자 포탈, 사용자가 접속해서 마치 은행 사이트처럼 이런 뭐 그냥 간단한 것만 다운로드 받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CTX 클라우드 VDI 즉 관리 서버 SaaS형을 쓰시는 게 좋고요. 만약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당장 필요한 VDI 머신을 내가 몇 개 생성해서 써야 돼. 그리고 뭐 커스터마이징 같은 거 필요 없어. 관리 필요 없고 그냥 써야 돼 그냥. 써야 돼. 개별적으로. 그러면 다스 서비스가 유리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보니까 딱 와닿네요. 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